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울릉도에 공습경보, 실제 상황 공습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정말 울릉 국민 여러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북한이 오늘 10발의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 중에 3발을 동해에서 아주 위협적으로 쐈고, 그 중에 한 발은 울릉도를 그대로 관통하는 이 탄도 궤도로 쏴서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내렸는데, 자, 이 의의는 뭔지, 도대체 무슨 무기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자, 그러면은 한미연합군은 지금 무슨 훈련을 하고 있길래 이런 북한의 도발을 야기했는지, 또는 이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하는데 이게 핵실험의 전초 단계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인지, 정말로 때릴 것인지, 또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언론에서는 보시지 못하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들, 그 사망자들에 대해서 다들 지금 애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 사고에 따른 사망자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자들이 생겼다라는 게 지금 경찰에 포착되는데, 그 관련 이 불순한 자들에 대한 불순한 의도까지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선전선동으로 혹세 무민해서 멀쩡한 정부를 전복시키는 4세대 전술은 마오쩌둥 이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세계 각지에서 즐겨 사용해오던 체제 전복 전술이었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를 겪은 바 있는 우리나라에서 또 그러한 시도가 준비되고 있는 정황이 경찰 정보망에 포착되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시민단체와 노동단체 등 좌파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이번 사고와 관련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으며 정권 퇴진을 위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고 경찰청이 10월 31일 특별 취급 문건으로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해당 세력이 이번 사고를 2014년 참사 이후 최대 참사로 규정하고 민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운동권 출신 시민단체들을 규합해 대대적인 반정부 투쟁 소재로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해당 세력들의 동향을 보고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반정부 투쟁을 조직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세력은 2014년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를 가정한 반대한민국 세력을 규합해 이번 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2014년 참사 책임자들을 단죄하지 않은 검찰,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들어선 윤 정부의 책임이 있다 라며 정권 퇴진을 위해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광우병 사태 당시부터 가짜뉴스 살포를 통해 여론몰이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공영방송사의 한 시사 프로그램 등 언론계 반체제 인사들은 물론 야당의 나팔수라고 평가받은 인플루언스를 통해 윤 정부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띄우고 있는데요. 경찰 보고서는 이들의 지령이 내려간 후 사고 다음 날 오전 9건에 불과했던 정부 책임론 인터넷 기사가 오후 7시간 동안 108건으로 폭증했고, 해당 기사들이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은 지난 총선 당시 제1야당의 비례위성정당 대표가 급히 만든 신생시민단체와 전국민중행동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11월 5일 전국적인 정권 퇴진 집회를 예고하며 본격적인 행동 개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형성과 교체라는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슬픔과 증오로 바꾸어 국가의 안정을 뒤흔드는 범죄 행위인데요. 안타까운 사고를 이용해 체제를 뒤흔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세력들, 이번 사고를 통해 그 뿌리까지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대한민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촛불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이 촛불 행동, 이 공동대표가 한 명은 조국백서 저자, 또 한 명은 과거에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만들었죠, 민주당이. 그 위성정당 지금 없어졌지만 그 대표, 그러니까 정치인들입니다. 그래서 정치행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고를 참사로 규정하고 또 이
사망자를 희생자로 규정하고 자꾸 이제 그렇게 단어를 갖다가 포지셔닝 하는 겁니다. 사망자와 희생자 뭐가 다르냐? 많이 다르죠. 희생자는 어떤 행위에 의해서 주체의 뭔가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희생자죠. 그리고 억울한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 단어를 선택해서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는 행위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지각 있는 이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하고 하는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 사망한 것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망자를 희생자라고 바꾸어 부르거나 이 사고를 참사라고 바꾸어 부르거나 하는 것은 그들의 언어 공작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지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진지전. 자, 이 사람이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무솔리니하고도 좀 지냈다가 나중에 또 헤어지고 뭐 이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창한 그 논리예요. 뭐냐? 행정, 입법부에 침투하여 진지를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혁명 헤게모니를 확산시킨다. 노조, 학계, 언론계, 예술계, 종교계 등 사회 모든 분야에 침투해 참호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이념을 확산시켜 이데올로기적인 주도권을 잡는다. 자, 잘 사는 나라는 이 사회주의 혁명, 공산주의 혁명 잘 안 먹힌다 이거죠. 왜? 불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잘 사는 나라에 침투해서 이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불만을 만들어야 된다. 그 불만을 만들려고 하면 이렇게 요소에 우리 편을 미리미리 침투시켜서 거기에서부터 계속 불만을 야기시키고 결정적인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모멘텀으로 삼아서 뒤집어 버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조, 우리나라의 뭐 민주라고 하면서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치 세력이 있죠. 노조 중에. 학계, 뭐 정말 천지로 많죠. 법학계에도 정말 제대로 된 법 하는 것보다는 우리 법, 뭐 이런 거 연구한다고 하면서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하기에 몰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언론계 천지로 있죠. 한 어짜고 하는 신문, 푸 어짜고 하는 인터넷 언론, 오 어짜고 하는 그런 언론들 뭐 천지로 있죠. 그리고 예술계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영화를 만들어도 아주 반미 사상이 찌들어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또 노래를 불러도 그런 노래 가사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죠. 종교계 정말 이 숭고한 종교계에서 정의 구현한다 하는 사람들이 전혀 정의 구현을 하지 않고 엉뚱한 공산사회주의 이론을 따르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 이런 것들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이 사회 모든 분야의 요소에 침투해서 오랫동안 압력하다가 이렇게 뭔가 하나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들고 일어나는 이 진지전. 지금 이 진지전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 진지전을 통해서 한번 뒤집어 엎은 적도 있고 또 지금 또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들 정말 과거 이석기의 아로처럼 그냥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세력들 다 발본색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 울릉도를 향해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보겠습니다.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을 맹렬하게 비난해온 북한이 결국 이를 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대남 미사일 도발 가운데 최고 수준의 고강도 도발이었는데요. 한반도 안팎의 상황을 파악 못하고 날뛰고 있는 북한 지도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이 11월 2일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우리 영해 인근 해역으로 10여 발의 각종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상 초유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8시 51분께 동해 북방 한계선 이남 해역을 향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종류의 미사일 10여 발을 연달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울릉도 서북방 167km, 속초 동방 57km 해역에 한 발이, 그 주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일대에 나머지가 착탄했는데요. 군 당국은 울릉도를 향해 똑바로 날아간 미사일의 궤적을 확인하고 즉시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와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하루 전인 11월 1일 늦은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명의로 발표된 담화 직후 이루어졌는데요. 이 담화에서 박정천은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의 특수한 수단들을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것이며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담화 직후 우리 정보당국은 해당 위협이 미사일 도발 또는 핵실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는데요. 이번 미사일 발사는 곧 있을 핵실험에 대비한 몸풀기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되는 한미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한 반발 작용인데요. 북한은 240여 대의 군용기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이 북한을 위협하는 북침 훈련이라며 훈련 시작 전부터 훈련에 대한 맹렬한 비난을 해온 바 있습니다. 문제는 도발 시점입니다. 현재는 한미연합공중훈련으로 대규모 미군 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상태이고 최근 며칠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민주당 지도부의 심기가 대단히 예민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번 비질런트 스톰 훈련에 지금 당장이라도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는 전력을 전진 배치한 상태인데요. 특히 방공망 제압과 장거리 타격에 특화된 전력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되어 별다른 전력 배치 조정 없이 북한 주요 거점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전개된 미 항공전력은 최근 일본에서 신형 장거리 대레이더 미사일인 AARGM을 이용한 방공망 제압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와쿠니 해병 항공기지 주둔 제31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의 FA-18C 호넷 전투기와 또 같은 기지의 스텔스 전투기 부대 제242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 F-35B 전투기 본토 배치 전력이지만 실험대 지원을 위해 지난 10월 일본 미자와 기지에 전개된 제131 전자전 공격 비행대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핵심입니다. 미국은 이번 훈련 직전 과한 배치 B-1B 폭격기 2대, 본토에서 날아온 B-50H 폭격기 1대 등을 동원해 제주 남방해역과 동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들은 우리 영공에 진입하지 않고도 북한 주요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960km 이상의 제점 이하를 집중 운용하는 부대여서 유사시 단 몇 시간 만에 주요 표적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규슈 오키나와 라인에 한 척의 정규 항모와 두 척의 경항모를 또 동태평양에 즉각 출격 가능한 한 척의 정규 항모 니미츠 항모를 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북한 앞뒤 상황을 좀 보고 행동하라고 충고해주고 싶습니다. 자,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NLL 남쪽에 날아왔다. 그리고 그 미사일을 선상으로 쭉 그대로 그으면 울릉도가 그 선상에 놓여 있다. 그러면은 울릉도를 쏘려고 했는데 중간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그냥 위협으로 울릉도 그 포목선상으로 두고 울릉도를 지나쳐 가려고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쏜 놈만 알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정부는 여기에서 지금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좋은데 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되죠. 9.19 군사합의에 서로 간에 적대행위 안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NLL 남쪽에 미사일을 쐈는데 그 미사일의 포목선상이 또 울릉도 하나의 군이지 않습니까? 울릉군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 안 되죠. 일단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됩니다. 파기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합참에서 전투기 F-15K 그리고 KF-16 동원해서 세 발의 공대지 미사일 쐈는데 이거 가지고 부족하죠. 그건 뭐 북한이 위협을 느끼겠습니까? 슬램 ER 미사일 쐈는데 슬램 ER 같은 경우에는 F-15K가 두 발을 장착하는데 그 슬램 ER 그리고 KF-16이 가서 KF-16은 뭐 엄호를 했는지 아니면 미사일 쐈는지 모르겠으나 KF-16이 쐈다면 아마도 함, 대레이더 미사일 그래서 방공망 파괴할 수 있다. 너희들 지대공 미사일 기지 파괴할 수 있다. 뭐 이런 그 압박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이거 가지고는 북한이
어차피 나를 안 때릴 거니까 알고 있죠. 그냥 목줄에 묶여서 사슬에 묶여서 짖기만 하는 그런 개를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줄을 풀어야죠. 풀고 짖으면 건벌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을 풀어야 됩니다. 그 푸는 건 뭐냐? 남북 기본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되죠. 그런 강경한 이런 태도를 보여주었을 때 북한이 겁을 좀 낼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 그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이만큼 있는 상태예요. 11월 8일 날 이제 미국 중간선거를 하는데 하원은 전체 다 교체하고 상원 일부 교체하는데 이거 여론조사해 보니까 공화당으로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상하원 다 다수당 공화당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자리 내놔야 되죠. 민주당이 다수당 뺏기면. 그런데 낸시 펠로시의 집이 며칠 전에 괴한에게 습격당해서 남편이 폭행을 당했죠. 나이도 많은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는 상황에서 선거에 이기기 또 지지 않기 위해서 이 30명 정도의 미국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리고 그리고는 이제 기자회견을 했죠. 우크라이나 도와주지 말자.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하는데 대통령님 여차여차해서 지금 주기로 한 것 중에 이건 왔고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건 아직 안 왔어요.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큼 받아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확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역정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또 동영상 그 다음날 제작해가지고 미국의 지원으로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 또 이런 영상까지도 할 정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 정부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특히 미군 전력이 이렇게 지금 있을 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이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바보 소리 듣는다 라는 생각하면 참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비행기가 왔습니다. 일본에서 이 비행기가 여기 있는 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을 했어요. 이게 미국이 만든 신형 AARGM이라고 하는 신형 미사일인데 이거 가지고 적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는 그 미사일이에요. 이거 이제 처음으로 훈련하고 이 비행대가 왔습니다. 이거 뭐 왔냐? 미국 본토 일본 혼슈 북쪽에 있는 미사와 기지에 이렇게 전자전부대 EA-18G 그라울러 완전히 그냥 적의 통신을 다 제밍 시켜버리는 전자전부대까지 왔어요. 자, 이런 것들하고 그냥 합하면 그냥 바로 그냥 북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만 있냐? 북한을 때릴 수도 있는 이 미국의 전략자산들. 현재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 토마호크 12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2발 탑재되어 있는 LA급 핵잠수함 키웨스트 입항에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본토 발진 B-52 폭격기가 동해에서 무력 시위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 FA-18 시드 작전하는 전문 비행기죠. 그러니까 시드 작전이라고 한 것은 적의 레이더 기지, 지대공 미사일 기지 이런 그런 방공망을 파괴하는, 제압하는 이런 임무예요. 또 E-18G 역시 시드 작전하는 스트라이크 패키지로 움직이는 그런 전력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시드 작전 다 해놓고 나서 그리고는 북한의 방공망을 다 없애버리고 나서 쑥 들어가서 중심 지역에 있는 미사일 기지 또는 전략 기지, 김정은이 대기하고 있는 곳 이런 데를 때려버리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공망을 제압하고 들어가야 되죠. 또 이렇게 이런 패키지는 소수의 방공망을 제압하는 건데 이 밑에 지금 B-1B 괌에 있지 않습니까? B-1B 한 3대 날아와가지고 B-1B 한 대에 제즘-ER이라고 하는 스텔스 장거리 순항미사일 960km 날아가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24발씩 달아요. 그거 쫙 쏴버리면 북한 방공망 SA-2 45개 포대 그리고 SA-5 2개 포대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는 지금 한미연합 공중훈련하러 들어와 있는 미군 전력들 쑥 올라가서 쳐버리면 어디인지 다 아니까 다 죽는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또 이 정권이 완전히 지금 이 스트레스가 이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왜 며칠 있으면 다수당을 뺏길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석유값은 내려갈 생각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길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타개하기 위해서
북한을 손봐줄 수 있다. 자, 그럼 핵실험 이러는데 핵실험 언제 할 거냐? 이 비질런트 에이스 이 훈련을 11월 4일까지 하죠. 그리고는 이제 핵심 전력들이 돌아갔을 때 11월 5일, 6일, 7일, 8일 미국 선거 시작되기 직전까지죠. 이 4일간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선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참패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이 진짜로 이 전력들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김정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미국은 어른거리지만 말고 목줄 딱 풀고 제대로 한번 짓는 맹견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